나 오랜만에 카메라 찍어서 오랜만에 내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늙었냐 나 그 사이. 결혼해서 그래. 이게 결혼해서 늙은 거야. 아니야, 난 내일 놀러 가니까. 저는 항상 휴가 갈 때마다 전통적으로 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여름 휴가는 거의 고정적으로 여기밖에 안 갔었어요. 시원한 이제 협곡으로 갔었거든요. 소환사의 협곡이라고 있는데 항상 거기 가서 이제 여름을 보냈었는데 올해는 거기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딜 가냐 했더니 얘가 다 계획을 짜놨더라고. 세상에. 현실 세계로 갑니다, 휴가를. 더운데 왜 밖으로 가는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난 좋아. 거기 잘 짰어.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그 축의금 문화를 나는 조금 혐오해서,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축의금 문화를 좀 많이 혐오해요. 뭐 내가 이제 받았으니 걔 이제 결혼할 때 뭐 할 때 뭐 항상 돈을 뭐 가지 못하더라도 송금은 해줘야 된다.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낸 건 낸 거고 안 받겠다. 나는 나부터 끊겠다.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낸 게 아까워서 내 결혼식 때 계좌 싹 보내갖고 그때 준 거 돌려줘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난 근데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아빠가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도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여기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막 말은 또 잘해. 아니 왜 안 보냈어? 좋아하면서. 그래서 오수병한테 보냈어. 줬어요. 근데 오수병 크게 줬어. 좋아. 역시 우리 할아버지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는 사람 마음은 또 그게 아닌가 봐. 막상 오면 내가 또 밥도 주고 하니까 밥값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게.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상품권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신세계 상품권을 줬는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인가 봐. 문제는 제가 옷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탑10 건데 9,800원짜리거든요. 제가 이걸 5년 입어요. 이건 올젠 건데 29,000원짜리인데 이건 8년이면 입어요. 내가 옷을 안 사. 그러니까 이걸 내가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오노마 호텔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대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네, 저 휴가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디너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위스키가 무한이라네. 조졌다. 이제 그건 안 돼. 일시컷 먹어야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가져가야지. 젤다의 전설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군요. 잘 다녀와야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시와 낫이 두 개가 있었는데 보기 보셨어요? 가는 둘의 차이가 뭐래? 보기의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그러나라고 써져 있거든요. 침착하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거.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 오케이. 요게 가의 특징.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화자에 주목했는가? 아니면 대상의 움직임에 대상의 모습에 주목했는가? 이 둘의 차이가 있대요. 이거는 사실 문제 푸는데 무슨 논리로 작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의도된 힌트예요. 뭘 보라는 거야? 특히 나 작품은 대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대상의 모습 자체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란 말은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양, 겉의 모습도 들어가고요. 액션, 행동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구체적 정보들은 다 모습이라는 거에 들어가는데 답이 일단 왜 틀렸어. 5번 봐봐요. 5번.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고. 요거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요거 괜찮아. 근데 나가 문제예요.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요게 딱 틀렸습니다. 담벽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34쪽에 두 번째 줄 와보실래요? 모두 이리 와. 자, 34쪽에 두 번째 줄, 나 작품의 두 번째 줄, 이행은 아니야, 두 번째 줄.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끝! 이러고 담벽이 끝나요. 자, 이제 이 시에서 담벽은 뭡니까? 화자의 언어 속에 있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 아까 이상한 말 있었어요? 화자의 언어 안에 있는 것이 담벽인데 선조 5번에 담벽 안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담벽이라는 대상을 정확히 탐구했다면 힌트를 준 거야. 잘 봐요 대상을. 근데 담벽 안은 이 시에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담벽이 화자의 언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었다고 합니다. 정답률이 이게 오답률이 1이어서 당황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까라고 고민해봤는데 글쎄
딱히 없고요. 아마 보기를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굳이 유추를 하자면. 자, 보기는 무슨 답을 고르는 유추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힌트 정도였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옛날처럼 보기에 의존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번 문학 문제 저랑 보기 위주로 조금 많이 봤거든요. 다 보시다시피 보기 때문에 답이다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올해 문제 보기보다는 작품 해석 자체, 작품 나와 있는 객관적 의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답을 고르는 거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8번은 이거는 그냥 보기 내용 적용하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문학 한 바퀴 좀 보긴 했습니다. 뭐 우당탕탕 보다 보니까 이게 안 푸신 분들이나 까먹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작품 분석이 아니라 나와 있는 언어 그리고 출제 메커니즘들 이런 걸 위주로 좀 봤었어요. 올해 서사에서는 이 서술 방식, 전개 방식 그리고 이제 주인공 1인칭, 3인칭 요거 조금 고민해 보실 만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됐을 때 이 두 가지 특히 앞부분, 뒷부분, 형식, 내용, 보기에서는 본문 내용과 의미 해석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맞는 얘기라도 둘의 인과가 성립하지 않으면 답이 아니니 조심하라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것이 팔곡이 알려주죠. 올해 연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30호 시작할 때 수능 완성해 있는 작품들도 또 시작하니까 잘 우리가 습득해야겠죠. 자, 교재 4쪽으로 이제 맨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독서는 틀린 사람 있어? 야, 정답률 94%다. 이거 틀리지 마라. 이거 화작보다 더 높다. 독서로는 안 틀렸을 거라 믿습니다. 푸신 분들. 안 푸신 분들은 안 푸시면 되는데요. 왜 쉬울까? 왜 쉬울까를 얘기해 볼게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왜 쉬운지 알아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이 독서로는 놀랍게도 독서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문학 4세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독서가 3세트가 아니라 기존 3세트에서 하나 더 추가된 독서로인 추가된 4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생각해 보세요. 독서 3개, 문학 3개 나왔잖아. 근데 4개, 4개 나오잖아, 이제. 근데 자, 독서에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은 이거예요. 인문, 예술, 그리고 사회, 문학,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 근데 독서로는 좀 별개로 봐야 되나요? 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독서로는 글을 읽는 방법 혹은 글을 읽게 되는 동기나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론 파트인데 사실 정식으로 다룬 건 아니고 조금 어거지로 넣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인문, 지문 계열로 들어가고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있어요. 경제학, 환율에 따른 답 있어요. 과학기술 말할 것도 없어요. 딱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근데 인문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독서론도 정답이 없어요. 그럼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냐? 인물, 입장을 제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서론은 우리가 왜 쉬울까요? 하면 이 입장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자, 이번 독서론에서는 누가 나왔나요? 슈츠 아저씨가 나온 거 혹시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뭐가 생략되냐? 비교가 생략돼요. 입장이 하나만 등장하면 우리가 읽었던 인문지문은 입장이 여러 개 등장해서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냐 지지하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입장이 하나만 등장하니까 2, 3만 이론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인문지문이나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입장이 무엇에 대한 입장인지 물론 독서론 입장이겠지만 독서론 중에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독서와 어떤 것과 관련된 논제인지 그걸 잡아주시고요. 입장은 하나만 나오니까 이 사람만 보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지문은 뭐에 대한 거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보통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개발 등 우리가 여겨 독서하게 되는 동기. 독서 동기가 바로 논제구나. 그러면 슈츠가 말하는 독서 동기에 대한 입장이 뭔지만 캐치하면 답이 그냥 보여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자, 이건 빨리 푸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독서로는 당연히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뭔 얘기지? 맨 처음에 알려줘요. 항상 첫 줄에서 알려줘요. 독서의 효용. 저번 시험에서는 독서의 효용. 독서를 하면 뭐가 좋은가? 이번 6평에는 독서 동기. 어떻게 해야 책을 읽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위하여 때문에 나왔는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동기 얘기였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인문지문, 공포소구인데요. 사회지문이죠.
이것도 몇 명 등장해? 3명 등장하지. 자, 올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인문 사회 지문 나왔을 때 사람 등장하잖아. 입장이 제시자잖아. 우리가 맨날 봤던 건 사실 이거야. A가 등장하면 A랑 대립하는 B. 또 나오면 B랑 대립하는 C. 그러면 이 입장들 간의 차이. 맨날 이 짓거리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식상해요, 이 구조가. 맨날 비교, 대조, 차이. 여기가 다르다. 요거 문제 막 이렇게 되니까. 자, 이번 시험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요게 아니라 지지하거나 종합하는 좀 다른 관점의 입장들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직접 보도록 합시다. 지문 안 읽을 거야. 1문단은요. 세 번째 줄에 있네요. 제니스. 자, 대표하는 제니스. 제니스가 뭐라고 말했는지만 보면 되는데 마지막 줄에 있어요. 중간 수준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다. 됐어요. 제니스의 입장이 이렇구나. 자, 다음 사람 입장을 이 제니스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간지만 보자고요. 2문단 첫 줄이에요. 공포 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됐죠? 공포 소구라는 이 주제를 제니스가 말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 진척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자, 진척, 진보,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 키워드만 좀 알고 갈게요. 구체화. 진척이 아니라 구체화 시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영역의 학문이든 구체화를 시킨다면 그 학문의 진보를 의미할까요? 퇴보를 의미할까요? 진보를 의미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게 한 거야. 왜 그런지는 예의 하나만 들면 바로 알 거예요. 태양 뒤에 별이 3개 있습니다. 왜요? 그런 느낌입니다. 미친놈이죠. 태양 뒤에 별이 3개 있습니다. 왜요? 어제 내가 망원경으로 관찰해봤는데 그 3개 있어. 여기 이거 프린트해놓은 거 있어. 이러면 과학이 되죠. 지구과학이 한 단계 발전했어요. 예, 구체화, 즉 감각할 수 있는 정보, 실험 데이터로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갈래 관계없이 학문의 영역에서 구체화하는 건 진보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근데 대놓고 말했어요. 진취시켰대요. 자, 근데 어떻게 진취시켰는지 보니까 레벤달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아저씨죠. 레벤달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 그러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척이란 말을 이래서 깔아준 거예요. 저게 틀렸다가 아니야. 너무 그것만 했다. 그럼 뭐예요? 상대 의견을 버린 게 아니라 수용하고 거기에 덧붙였다는 뜻이 됩니다. 비판이라고 해서 상대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상대 말도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추가시켰다. 이건 완전한 둘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부분을 봤어야 됐어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지적 능력, 요게 바로 추가된 거라고. 맞나? 인지적 반응. 그거에 대한 추가 이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의견, 지각적 감정적 반응에 대한 거부, 부정이 아니라 추가적인 진취적인 학문 추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더 재미난 장치를 하나 더 주셨어요. 3분단 가볼까요? 이름이 귀여우세요. 위티인데요. 3분단 볼게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앞에 있는 2개죠. 종합한. 와, 종합까지 나왔어요. 종합. 이건 대립도 아니에요. 합친 거예요. 사실 작년 아도르노에서 나왔던 겁니다. 절충이라는 거예요. 절충이 나왔었네요. 자, 그래서 항상 비판, 대립, 부정이 아닌 덧붙이거나 연구 성과를 덧붙이거나 종합한 것도 나올 수 있으니 요것들을 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올해 입장들이 나올 때는. 문제는 무난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4번 볼게요. 4번 문제만 볼게요. 선지 2번 볼게요.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 종합 정도면 충분히 연결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표현이 없는 거야. 덧붙인, 자, 원래 연구를 비판하면서 덧붙인 거, 그리고 이 2개를 종합한 거,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연결이라고 해준 거예요. 연결은 되게 포괄적인 말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독특한 전개 방식 나온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로 12쪽 먼저 와도 될까요? 인문지문 본 김에 인문지문 먼저 처리해 버릴게요. 12쪽. 일찍 끝내야 되는데 봉수야 뭐하니? 첫 줄 볼게요. 동일론.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바로 기능주의. 이번에는 어때요? 둘이
덧붙인 건가요? 아니죠. 이게 우리가 맨날 봤던 서로 vs 비판이죠. 부정이죠. 부정. 아까처럼 덧붙인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냥 생각 자체가 달라요. 기능 자체로 작동하냐? 이건 읽어봐야죠. 뇌 상태가 저기 의식이랑 똑같은 거다. 뇌나 의식이랑 똑같다. 근데 기능주의는 아니다. 기능 물질이 달라도 의식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 기능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설이라는 것도 등장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거랑 다른 거야. 아까 거랑 다른 거야. 똑같이 비판이지만 의견을 더한 게 아니라 상대가 틀렸다. 설은 얘가 틀렸다. 근데 요 지문 형태 이렇게 되고 어디 갔어? 저기 3문단 올까요? 12쪽에 3문단. 동일론, 기능주의, 설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 하나의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예이다.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한다. 뭐죠? 이렇게 되죠. 이거지? 이 패턴 우리 리트 볼 때 봤던 패턴이에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 나랑 했었는데 이 패턴. 둘이 싸우다가 셋이 싸우다가 근데 얘들이 이제 뭘로 묶여요? 같은 걸로 묶여요. 니들 너무 내면에만 치중했어. 다 묶어서 이거 외부적 측면. 자,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 리트 문제 그게 답습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 여기에 차이 포인트가 좀 많죠. 어떻게 하겠어요? 섞겠죠. 여기 포인트를 여기다가 섞겠지. 내가 봤을 땐 그냥 정해져 있어요. 여기하고 섞어 놓을 거예요. 저거랑 저거 바꿔 놓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잠깐 뭐 봐야 되냐? 이거요. 이 지문도 안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중국인방 우리 준비하고 왔잖아요. 심신이 기능주의 다 공부하고 왔어요. 리트 기능주의도 보고 왔어요. 내면. 이 애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비판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무엇으로 묶을 수 있는가? 이 포인트를 잡아야 여기 차이가 잘 보입니다. 이게 잘 보여야 지들끼리 싸웠던 차이랑 구분하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이 구조 나올만 한 구조니까 당연히 묶는 거 요거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야 뭐 지각 이거 감각 아이고 지겹지 않습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내가 지금 독서를 대충 한 이유가 힘이 안 나. 더워서요. 지금이 힘이 안 나는 거가 아니라 야 대놓고 킬러 문제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이걸 이게 이게 킬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알죠? 뉴스 좀 보셨나? 이게 킬러래요.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왜 킬러지? 구조가 어려워서? 근데 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쉽게 내겠대요. 그래서 자 독서에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독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게 있다면 분명히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저랑 같이 너무 고난도나 좀 괴악한 거 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의기소침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사설 모의고사 보면 이러잖아. 괜찮아요. 올해 수능은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것도 나올 테니까 침착하게 주어진 정보들만 처리하면 됩니다. 구조만 조심해서 이런 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문학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문학이.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구 쪽만 보고 오늘 조금 마무리할게요. 구 쪽에는 고체 촉매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이거 이 과정 이런 것들 흡착 정도 촉매 작동 원리인데 이것도 솔직히 안 어려운데 문제 하나가 정답률이 40%라서 이게 조금 왜? 라고 했던 거 한 문제가 있거든요. 9번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풀 때 틀리셨나요 혹시? 왜 틀렸을까? 아니 뭐 갈구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기억의 촉매 활성 높이는 방법 적절한 거 찾으래요. 근데 이거 그냥
이문단 마지막, 자, 본문 이문단 마지막 줄에 써 있거든요. 이거 수상하지 않았어요? 약간 너무 잘 붙으면 안 돼. 그렇다고 안 붙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이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결론 이거잖아요.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이 지문은 촉매 활성을 높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촉매가 잘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촉매 활성이 높대요. 어떻게 해야? 활성 성분 원자가 많아요, 표면에. 아, 됐지. 뭐 끝났지. 뭐 주는 거야. 금속 원자, 흡착하는 금속 원자 자체를 늘려버리면 많이 표면에 붙지 않겠습니까? 끝났지. 그래서 그냥 1번이거든요, 이게. 9번의 답이. 이렇게 푸셨으면 됐었습니다. 딴 거는 설명할 것도 없었어요. 자, 이건 구조도 특이하지 않았고 좀 정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써서 본다면 이것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것저것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육평에 대한 이제 구조 분석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물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보니까 엄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매 선택하신 분은 그걸 맞춰줘야 결국에는 엄매를 선택한 이점이 있는 겁니다. 오답률 상위권에 엄매 문제들 있는 것들 그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부지런히 엄매를 하시고요. 자, 화작 선택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얘기가 다르죠. 화작은 맞춰야 본전이잖아요. 조금 부담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화작 특강 깔기 전에 얘기하면 내가 광고가 돼버리니까 내가 못하겠는데 이제 이미 다 대강했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겠지. 화작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특강을 들으신 분이라면 특강 열심히 들으시고, 특강을 안 듣고 혼자 공부하신 분이라면 좀 푸셔야 되는데, 기출을 좀 푸셔야 되는데, 그냥 풀지 마시고요. 자꾸 유형을 그 지문 유형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작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나와? 담화가 나와요. 첫 지문 화작은. 자, 제가 지금 엄매는 우리 같이 할 거니까 내가 그때 얘기해주고, 화작은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 오늘 잠깐 얘기할게. 육평 얘기한 김에. 올해 육평도 화작 보니까. 첫 번째 지문. 총 이제 세 지문 나오잖아. 화법 작문에. 첫 지문은 화법 지문인데, 담화가 화법이 나오는데 강연, 발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재작년 수능은 특이하게 라디오 담화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결국엔 누군가 혼자 말하는 게 나와요. 이건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 1번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패턴이. 말하기 방식을 물어봐요. 1번 문제 가서 쓱 봐봐요. 1번 문제 정해져 있어요. 다음 대화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말하기 방식이란 말 생각해봐.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은 형식이야, 의미 내용이야? 형식이야, 님들아. 1번 문제는 형식을 보는 거야. 아까 문학에서 형식 내용 했잖아. 형식상 특징에서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면 거기서 답이 대부분 나와요. 1번은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2번은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그림이나 보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거 푸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본문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런 것도 이해하는데 뭐 그걸 이해 못하겠어? 3번 문제는 반응 문제입니다. 반응. 이 담화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부정적 반응이냐 긍정적 반응이냐 그거 두 개 중에 판정을 해준 거거든요. 뭐 부정적 판단이면 아쉬웠어. 추가 요구를 하던가. 긍정적이었으면 도움이 됐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긍정적인데 갑자기 뭐 다른 걸 요구한다든가 부정적인데 괜찮다고 하든가 이렇게 어긋난 것들이 있습니다. 반응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건 결국에 뭐예요? 그 뒤에 오는 1, 2, 3번 잘 안 틀리잖아. 4번 붙어 있는 토론과 토의 협상 3개 중에 하나 나와요. 4번에서 7번은 화법 작문 융합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글이 2개 있습니다. 엄매 듣는 사람 좀 재미없지? 그냥 들어봐봐. 그래서 앞부분 가는 대화 상황이 있어요. 토론, 토의, 협상 중에 있고요. 글이 하나 더 있죠. 그걸 기반으로 쓴 보고서 같은 게 두 번째 글쓰기가 있어요. 약간 말하고 쓰기가 같이 있거든요. 자, 문제는 재미난 거는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을, 낙을 두 개가 있으면 가 문제는 가대로 나오고요. 나 문제는 나 문제도 나와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간 되실 때 한번 연결해봐요. 그리고 가 문제 읽을 때 특히 제일 많이 나온 비중이 뭡니까? 내가 봤을 때 올해 수능도 뭐 얄짤 없을 것 같은데 토론 나오지 않겠어요? 토론? 이게 맨날 토론이야. 지긋지긋해 죽겠어. 자, 기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마라톤 좋고 여러분들이 쓰는 기초 아무거나 좋습니다. 딱 놓고 토론 문제 지문 3개만 놓고서요.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세요. 진짜 100% 똑같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이 끝나면 눈 감고 여러분들이 토론 상황을 혼자 쓸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지. 사회자가 드립치고 그 다음에 찬성일이 또 입론하겠지. 그 다음에 반대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면 얘가 또 반박하겠지. 이 패턴들이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묻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박할 때 무슨 방식으로 반박합니까? 그리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제대로 확인해서 이 입장이 섞여져 있는지 않은가. 맨날 요거예요. 꼭 그 유형을 익히세요. 왜? 다 맞는 건 당연하고 시간 줄이셔야 되잖아요. 엄매 선택한 애들이 맨날 뭐라고 하면서 엄매 선택해요. 나는 화작 읽을 때 그 시간 벌어서 그냥 엄매 풀어서 시간 절약해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작 선택했으면 다 맞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시간도 손해보면 아깝죠.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그렇다면 결국에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지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솔직히 이런 거에 비하면 심플해요. 변한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재밌게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 8, 9, 11번까지 마지막 문제는 작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쓰기 과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여기는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작 문제에서 그나마 오답률이 높은 데가 이 작문 파트 특히 자료 적용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심할 때는 정답률이 40%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얘기는 어추 할 만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이 6편 분석 당연히 꼼꼼히 하시고 하는데 문제 유형은 너무 파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9월에 대격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평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어, 특히 문학 용어 뽑는 데 좀 정리해 두는데 시간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9평에서 문제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용성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9평 전까지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들에 대한 연습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오늘 안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어 수학 휴강이라서 우리 조 교수님도 휴가를 가셔갖고 사람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따가 심화독해 있으니까 가능세계 담론도 듣고 가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감 시키신 분 가져가시고 저번 주 내신 분, 저번 주 안 알아서 그것도 못 가져간 사람들 책 저번 주에 제출한 거 가져가세요. 김민지 씨, 김선택 가져가시고 준수 왔고 송유찬 왔고 안성주 가져가야 되고 김수현 씨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왜 이렇게 졸려? 왜 이렇게 졸려? 과제 잘해. 안성주 씨 가져가시고. 안 가져갔지 이거? 줄 뻔했네. 아니야. 이게 16년